국민의힘에서요. 김민석 총리 자격 상실, 협치가 불가능하다. 사퇴, 지명 철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되면 협치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사퇴하고 지명 철회해야 돼. 그럼 우리 입장은 뭐야? 니네랑 협치가 안 될 것 같아? 김민석 총리가 되면? 그럼 땡큐지. 니네랑 무슨 협치를 해? 니네랑 무슨 협치를 해? 딱 김민석이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개이득이네? 개이득이야. 야, 얘네들이 자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확신을 줘요.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힘에서 주진우나 이런 애들이 자료를 거의 안 냈다. 그러니까 한덕수, 황교안, 이완구 전례를 따랐을 뿐이다. 어쩔 TV? 과도한 사생활 침해, 타인의 자료 등은 제출 못하는데 내 건 다 냈어. 근데 전처를 내라, 뭘 내라 하길래 그거는 못 내지. 자, 이런 대답을 하니까 얘네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댓글을 막 봤어. 댓글을 보니까 또 이찍들이 발광을 해요. 한덕수, 황교안, 이한구 수준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다. 이러면서 누워서 막 침을 뱉네. 얘네들 지들이 보기에도 한덕수랑 황교안이 수준 미달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 김민석 총리 한덕수, 황교안 수준하고 비슷해. 그래. 끝! 이런 걸 게이머들 용어로 가불기라고 부릅니다. 가드 불능기. 격투 게임에서 기술을 얻는데 막으면은 막히거든요. 가불기라는 게 있어요. 가드를 무조건 뚫어. 이게 바로 가불기라는 거예요. 자료를 안 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 한덕수, 황교안, 이한구를 봤는데 걔네들이 안 낸 거 나도 똑같이 안 낸 거야. 내 건 다 냈잖아. 어쩔 건데. 이런 거를 우리는 가드 불능 기술이다. 가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총리하고 서울시장? 나 요거 좀 날카로운데 이 인간 이거 아주 그냥 눈치가 빨라가지고 곽규택이요. 정치인 출신 총리 지명자면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딱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자 대통령에게도 이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제 마음도 그리 정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어디야? JTBC는 향후 서울시장 도전 여부에 선을 그은 겁니다. 무슨 선을 그었어? 무슨 선을 그었어? 국무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겠다. 마지막이다가 아니야.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력 투구하겠다. 이건 뭐야? 열려 있다. 나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는데 어쩔 건데. 이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1년 딱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발 맞춰서 가장 중요한 1년 딱 개혁하는 거 딱 하고 서울시장 도전해야 된다. 지자체장을 해봐야 한다. 예산을 써보고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일을 직접 해봐야 대통령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일을 배우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거를 계속 보고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예산을 써봐야 돼요. 서울시는 특히나 대통령 연습, 준비된 대통령, 대통령 연습하기에 서울시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김민석 참 잘하는데 이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김민석이 출마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잖아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서울시장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나 저는 무조건 서울시 출마하고 서울 다시 수복하고 서울시를 살림살이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저는 계속해서 이걸 주장하고 있었는데 참. 제가 정말 사랑하는 박선원 의원이요. 추진우한테 한 방을 먹이는데 이것도 골 때리는 게 곽규택이 이재명 대통령 군대, 김민석 후보자 군대 얘기를 꺼내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군 면제받은 거는 팔에 장애를 입어서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김민석도 군 면제받았다? 이거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가서 못 간 거 아닙니까? 그걸 괜히 꺼내는 거야. 남들 다 알고 있고 꺼내지 말아야 될 걸 꺼내니까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 부동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는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주진우가 긁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질병이고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인데 왜 언급하냐 부들부들 거립니다. 근데 이건 프라이버시가 아니잖아. 병역 비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급성 간염으로는요 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이게 만성 간염이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검 받을 때 내가 급성 간염이야. 그러면 7급을 줍니다. 7급은 뭐야? 재검. 급성 간염은 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성 간염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급성 간염으로 면제는 거의 힘들다. 왜냐? 치료가 가능하니까. 근데 그 급성이 만성이 됐다라고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급성 간염은 치료 대상이야. 근데 급성 간염으로 면제를 받았어? 이건 병역 비리지 빼박 아닙니까? 백 쓴 거 아닙니까? 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검사였네? 잘 나가는?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병역 비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슨 프라이버시야. 프라이버시가 아닙니다. 근데 주진우가 내라고 한 자료들 있잖아요. 전처가 된 학비, 계좌, 그 다음에 아들 성적 증명서 이것도 내라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켜 죽겠어. 이게 프라이버시 아니야? 그리고 전처, 현처 다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시부레 이런 게 다 있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 근데 박선원 의원은 딱 집어서 주진우라고 말 안 했거든. 급성 간염만 얘기했어.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아주 재밌었고. 나 이것 때문에 눈물 핑 돌던데. 전경들이죠. 우리 세대들 70년대생들은 특히나 70년대 초반생들은 낯이 익습니다. 저만 해도 매우 꼬맹이 때이긴 한데 데모를 너무 많이 해요. 그때는 진짜 데모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두환 때. 그러면 이렇게 방패든 전투경찰들 얘네들을 보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전투경찰들 방패에 꽃을 꽂아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예요. 와, 본인의 아들이 잡혀가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전경들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근데 이들도 그냥 우리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피눈물 나던 시절입니다. 갖은 모욕과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줄 알면서도 끌려간 아들이 어디 있는 줄도 몰라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거리로 나가 아들 이름 부르는 어머니들이 숱하던 시절입니다. 사라집니다. 잡혀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옛날에 김문수가 그렇게 잡혀서 사라졌어요. 그때 설란영하고 유시민이 김문수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도 뭔가 쪽지 같은 거를 편지 같은 걸 쓴 걸로 이렇게 들고 다니죠. 이런 시절이었어요. 김민석. 전두환 시절 2년 동안 청주교도소에 살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래서 군대를 갈 수 없었어요. 류군 시인의 글입니다. 한때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를 지지하면서 윤석열의 자질을 의심하던 뉴스타파를 죽을 힘을 다해서 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참 여러 번 사죄했으나 그는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었습니다. 비겁하게도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가 있다는군요. 국힘당과 특히 대를 이어 떵떵거리는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해운대에 방 한 칸 없으나 전국에 부동산만 많으신 그런 분들께서 김민석 후보 낙마에 목숨 거는 걸 보니 해방 이후에 말이죠. 평생 목숨 바쳐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의열단 김원봉 선생 뺨 때리던 친일경찰 노덕술 생각이 납니다.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조선일보와 국힘당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를 결사 낙마에 힘쓰는 걸 보니 김민석 총리 후보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저의 진짜 의문은
국힘당 내란 망국 세력이 어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의 똑같은 지분으로 발언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해방 후 친일파 득세 시절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쵸.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때 윤석열이 강직한 검사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열광했었어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검사들인 줄 알았죠. 그게 우리의 너무 큰 실수였죠. 뉴스타파에서 윤석열의 정체를 알려줬지만 뉴스타파를 욕했어요. 우르르 쫓아가서 뉴스타파를 욕하고 유료 구독자들이 다 구독 취소를 하고 이랬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죠. 그런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유근 시인의 이 말 정말 와 닿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니 김민석이라는 인물의 댐댐이를 알게 됐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알게 됐고, 억울한 점도 많이 알게 됐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꾹 참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총리 당연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될 거야. 국민의힘? 절대 안 된다 하겠지. 알았어. 알았어. 자, 내일까지만 잘 버티시면 됩니다. 바로 총리 지명이 되고 바로 이제 내각 임명에 들어갑니다. 총리가 있어야 내각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바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빨리 이 장관들 이재명 내각이 진용이 갖춰져야, 지금 패급들하고 일하기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속도가 좀 붙기 시작할 거다. 김민석 후보자님, 내일까지만 버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